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 세력의 친위 쿠데타가 국민 여러분의 투쟁으로 좌절된 지 이제 이틀이 지나갑니다.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도 그렇지만 꿈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현실감이 여전히 잘 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이 상황은 일면 어처구니 없고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인을 통해 사법권을 완전 장악하고 재판까지 계엄사령관 지휘하에 마음대로 하겠다. 행정권한이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쳐도 예를 들면 중립적 기관인 감사원에 군인들을 보내서 감사원 장악을 시도한 것.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 사법 권력을 완전히 독점하겠다. 전횡하겠다.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독립되어야 되고 계엄 자체도 통제하고 견제하도록 헌법에 정하고 있는 국회. 이 국회마저 헌법과 계엄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해제 의결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물리적으로 장악하고 의장, 야당 대표, 여당 대표 또 여야당의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 감금하려는 계획하에 실제 체포 활동도 했습니다. 입법권까지 국회까지 완전 무력화하겠다는 그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전제 군주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든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모든 헌법기관들, 국가기관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왕으로서 전제 군주로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려 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인 왕정을 꿈꾸었던 친위 쿠데타입니다. 현재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서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완전히 장악한 절대 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친위 쿠데타 사건의 본질입니다. 다행히도 이 어처구니 없는 시도에 불응한 장병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응한 지휘관과 병사들조차도 국민들을 살상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개머리판으로 사람을 폭행하고 총을 쏘지 않는 대신에 최소한의 직무 수행에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운 당직자, 보좌관, 국회의원 그리고 야밤에 갑자기 잠자리에서 깨어나 국회로 달려온 우리 시민들 그 힘으로 쿠데타는 좌절시켰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대통령의 그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를 위한 명령에 압도적 다수의 군 장병들이 응했더라면 또는 이 쿠데타의 현장에 동원됐던
지휘관과 병사들이 조금만 더 빨리 국회 장악을 하고 국회 요인들을 체포했더라면, 또는 이들이 조금만 더 신속하게 움직여서 의결 절차 전에 국회를 장악했더라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체포 활동에 나섰더라면, 조금만 더 그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또 우리 국회의원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지도부와 이 의원들이 군사 쿠데타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해서 몸을 숨기는데 급급했더라면, 국회가 봉쇄됐을 때 경찰이 막는다는 이유로 국회 진입을 포기했더라면, 담장을 넘지 않았더라면, 이런 우연적 요소들을 단 한 가지라도 뺐더라면 이 윤석열 왕조가 개창되는 이 역사적인 반동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친위 쿠데타, 왕조 개창을 위한 이 어처구니 없는 만화에나 나올 법한 시도가 성공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윤석열과 김건희와 그의 일족, 그의 가신들, 그를 옹이하는 무리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마음대로 재판하고 마음대로 잡아놓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이 나라 운명을 재단했을 때 이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경제, 예측 가능성을 전제하는 경제가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이 불안정한 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국제 투자자들이 이런 말 같지도 않는 만화 같은 대한민국에 과연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만화 같은 세상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의욕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